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 시장이 3%, 또 5%대 크게 급락을 하면서 시청자분들 많이 우울하시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개인들이 특히 시장 하락장에 지쳐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렇게 기댈 곳이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오늘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4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1.28% 조정받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갈수록 낙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오후에 3.26%까지 밀리면서 2215선을 저점으로 찍고 결국에는 2220선에서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동안 하락장일 때 저가 매수하던 개인이 오늘은 팔고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9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거래일 만에 금융투자와 은행 중심으로 물량을 담았는데요. 기관이 홀로 2,7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1.34% 하락 출발해서 큰 폭으로 밀려 내려 나갔습니다. 장중에 5.31%까지 빠지면서 690선을 저점으로 찍었고요. 결국에는 저점 부근인 692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 또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843억 원, 또 외국인은 1,200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연준이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주말에 영국이 5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여파로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장중에 1,434원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고요. 결국에 원달러 환율 오늘 하루 만에 22원 급등하면서 1,431.3원에 마감했습니다. 특징 섹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니켈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는데요. 현재 거의 중국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니켈 정제 제품에 공급망 갈등이 생기면 요소수 사태처럼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 시세를 냈는데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또 황금 ST는 장중에 22%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10%대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8,7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금융주도 살펴보시죠. 금리 인상기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주도 종목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SCI 평가정보 같은 경우에는 부실 채권이 늘어 채권 추심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부각이 되면서 24% 가깝게 23.3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푸른저축은행은 지난 금요일에도 7%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23.59% 크게 오르면서 17,55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15,500원에 형성했네요. 네, 이어서 다른 특징도 살펴보시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16개 국가에서 진행되는 오레고보맙 글로벌 임상 3상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또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카나리아 바이오 모회사가 세종메디칼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24.79% 크게 오름세 보이면서 4,4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네, AB프로바이오가 사업 다각화 등의 경영상의 목적으로 지니틱스 주식을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지니틱스와 또 지니틱스의 최대 주주인 서울전자통신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네, 두 종목 모두 다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간 모습이네요. 내일장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최명성 나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작년 7월 달에 3,305선을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또 코스닥도 작년 8월에 1,000선을 넘어섰는데요. 근데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죠. 코스피가 2,220선, 또 코스닥은 692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정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 특별하게 긴급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주제는 620조 원 증발한 증시 개인 투자 전략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시가총액이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작년에 비해서 무려 620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인데요.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하루만 해도 시총이 무려 71조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피해가 크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지금 눈덩이처럼 많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오늘 정말 견디다 못해서 던져버리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렇게 속상한 상황 속에서 결국 계좌를 지키기 위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위원님이 출연하신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진단을 해주실 때 말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자료를 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설명드렸던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렸던 내용이 네. 조금 더 이렇게 시차를 두고 움직이니까 저도 속상하고 오늘까지 하면 대략 700조가 날아갔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먼저 심심한 그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제 오늘까지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앵커님 말씀대로 과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로써 심리적인 패닉, 연일 계속 상태가 좋지 않았잖아요. 오늘로써 심리적으로는 패닉 구간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을 비롯해서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후부터는 여기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이제 기간 조정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많이 힘드실 테니까 이제 앞으로 한번 지금까지 증시를 짓눌러 왔던 그런 요인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한번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고물가, 인플레이션 우려였죠.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CPI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또 FOMC에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고환율 이런 것들이 증시로 짓눌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다음 나오는 이슈가 뭐냐? 리세션,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물가에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가장 우리가 이제 겁났을 때 유가가 언제였냐면 130달러, 120달러에서
배럴당. 근데 저는 이때부터 이것은 이미 유가는 꺾일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80 이하까지 떨어졌죠. 이제 또 이렇게 $80 이하로 떨어지니까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고 유가가 이리 꺾인다. 그러면 자꾸 이제 왜냐하면 FOMC에서 연결하고 카테고리를 해서 자꾸 생각해 보시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이제 서서히 이미 꺾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이게 가장 인플레를 유발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그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9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우리를 잠재우는 거고 또 하나 CPI 증가율 때문에 우리가 또 화들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9.1이 저는 고점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런데 이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오를까요? 그럼 이것도 역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하나 남은 게 이겁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인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안 떨어져요. 쉽게.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떨어지니까 실업률이 자꾸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용이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은 일단 9월 달에 3.5에서 3.7까지 올라갔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4까지 올라가면 실업률이 4%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얘들이 그러니까 FOMC에서 지금 어차피 점도포가 4.4 나오고 내년 4.6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서 그렇게 강하게 뭐 드라이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것만 월별 실업률만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뭐 애들이 계속 자이언트 스텝 밟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뭐냐면은 바로 고물가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원래 금년까지 4%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에 4.4%까지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놀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꾸 금리 올리면서 긴축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25예요. 근데 10월 달에 있잖아요. 미국 FOMC 안 열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는 나오지만 FOMC 안 열리니까 11월 달, 12월까지는 시간을 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게 경기가 안 좋고 자꾸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좀 이제 금리가 역전 현상이라는 거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 둘, 셋, 지금 양선이 얘들이 이게 초록색의 양선인데 지금 몇 개 나오고 있냐면은 이번 주까지 하면 지금 8가지, 지난주까지 8개 나왔어요. 그럼 이번 주까지 오면은 9개의 양선이 나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는 신호예요. 자, 왜 이것을 제가 차트를 드리냐. 이런 것들이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열권이면 주가는 바닥을 다지겠죠. 그 다음에 또 10년 만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687까지 해서 오히려 2년 금리가 훨씬 더 높죠. 이게 이제 안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 그 환율 주봉을 보아도 오늘 또 화들짝 놀랐죠. 1,430원까지 넘어갔는데 1,450원까지 보통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갭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 주까지 클라이막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이것도 지금 뭐 이제 여기저기서 수압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이제 과열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우리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CDS 프리미엄 추이가 있어요. 이건 그 크레디트 디폴트 수압이라고 그러는데 나라의 그 국가 신용도를 쉽게 해서 이게 나타낸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비교적 안정권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제기하는 뭐 금융위기 저는 거기에 뭐 이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경기 리세션에 대한 마지막 이제 그런데 2년하고 10년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0.51까지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어요. 이것이 안 좋은 건데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월봉을 보게 되면 이럴 때가 저점이 상당히 많아요. 단 지금 우리가 하실 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쌍바닥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전저점을 훼손하면 이게 좀 안 좋은 거죠. 그럼 이것이 뭐냐면 헤드앤숄더형이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제가 조금 앞에 서두에서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수 대 하락 종목수 이것이 우리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아까 심리적으로 이게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하락의 클라이막스 나타나는 신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 표를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2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어요. 뭐 거래소는 별로 않지만 그다음에 그것을 외국인이 1,200억, 그다음에 기관들이 843억을 매수했어요. 이건 뭐냐? 오늘 개인들이 매도하신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늘 공포심에 겁나서 야 빨리 팔고 달아나야 돼. 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 자의죠. 타의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대면 뭐 신용을 썼다든가 뭐 주도 한번 했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매물이 나왔겠죠. 이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그 어떤 투매가 나와야 바닥을 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급락 나와서 코스닥 같은 거 보면 개파를 가져왔거든요. 장대 음봉이에요. 이걸 한번 잠깐 뒤집어 볼까요? 색깔도 바꾸서 생각하십시다. 보통 이것이 지금 이제 양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럴 때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과거 이런 양봉 나오면 좋아하시죠. 근데 이 갭 상승은 꼭 메우죠. 그러니까 갭 하락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코스닥도 보게 되면 과매도권에 진입했다. 코스피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정말 좀 인내하시든가 물론 현금도 없으시겠지만 현금 있으시다면 저점 매수 관점이 좋지 않나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 어떨까 하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도 해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오늘 시장 빠지는 거 보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전쟁 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위원님이 또 바닥 맛집이시잖아요. 네네. 바닥권 잘 짚어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설마 바닥이 아니면은 정말 저 방송 안 하고 그냥 집에 가고 싶거든요.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24년째 들어가는데 이보다 더한 이제 뭐라 시장 공포랄까 하락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근데 인내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시간을 보내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바란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그 코스피 월봉산을 보면 2,200포인트 현재 거의 바닥은 온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이제 한 700포인트, 650포인트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닥은 찍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저도 이제 전문위원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종합지수 빠지지 종목들 빠지는데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재미있는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미국 정부를 보면 미국 정부 5년 동안 트럼프 한 행정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5년 역사상 사상 최대 주가 상승과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주가라든가 경제에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2, 3일 빠지면은 계속 SNL을 통해서 왜 이렇게 빠지느냐, 금리를 인하해라, 또 연준의장을 많이 억제했죠. 그만 사표 쓰라고. 그러면서 또 우리 한국에도 막 현대차 들어와서 공장 지어라, LG전자 뭐 공장 지어라 이렇게 해서 또 지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 1년이 넘도록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5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이렇게 사상 최대 올려놓은 걸 거의 10,000포인트를 까먹었는데 지금도 아무 액션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액션도 안 차죠.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경제도 뭐 썩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주가가 많이 빠져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액션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연준 의장한테 맡기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전체를 조율해 가야 되는데 모든 건 그냥 연준 의장한테 맡기는데 연준 의장은 사실 매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무능한 미국 그 바이든 전 행정부를 보고 한국 시장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저는 현 정부에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종목이 무너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란 바는 정부의 수장이나 금융계 수장분들이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주가 부양을 하든지 아니면 방어 정책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긍정적인 것을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두세 달 동안 보면은 아무도 그 말을 안 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주가 부양이라든가 또 방어 또 환율 문제도 좀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액션이라 말을 한 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청자님들에서 많은 노력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이나 오늘 같은 날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일은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은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고 종목들도 바닥을 찍었으니까 너무 뭐 겁내지는 마시고요.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청자나 우리는 잘하는데 정부에서 좀 액션을 좀 강력한 주가 부양에 대한 액션을 좀 취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근데 위원님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되게 원하시잖아요. 늘 네. 시청일에 실현을 하실 때마다. 네. 근데 위원님이 직접 속 시원하게 정치권에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이제 네. 정치권보다는 좀 금융계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나 거래소나 이쪽이 더 그런 전문 분야시니까. 연기금융 그런 쪽에 있으면 네. 실세면 제가 주가 부양 확실히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관원에서 네. 기관 쪽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 3천억, 5천억 좀 사주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쵸. 예, 저는 좀 이제 이렇게 힘들 때는 기관 쪽에서 조금 좀 매수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사실 국민을 위한 게 국가를 위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잘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윤원 위원님. 네.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에만 22원이나 급등을 한 걸 보니까 근데 사실 환율 오르는 거는 우리나라가 뭐 잘못돼서 우리만의 문제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뭐 달러 빼고는 모든 통화 가치가 다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앞서 방송을 출연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을 때 사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죠. 네.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늘 생각해놓고 이제 말씀드린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이제 환율 같은 경우 이제 1,400원대를 갈 수밖에 없다. 왜? 일단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 시장의 어떤 금리 상황에 상당히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오늘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도 이제 상당히 큰 어떤 예수금을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친구들과도 좀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호재가 없습니다. 물론 악재도 딱히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양방향이 있어서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을 때는 아쉽게도 시장은 보통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장전에 아마 여러분들 동시효과 보셨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닭살이 돋았다, 소름이 끼쳤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시가부터 일단은 일봉상의 전 저점을 이탈하는 시가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 불문하고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 즉 신용 미수 물량이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시장을 뒤흔들어 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장중 내내 시장의 어떤 추이를 좀 보신 분들은 오후 2시 넘어가면서부터 일단은 종목별 상대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또 보셨을 겁니다. 신용도 있겠지만 미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CFD 물량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출회가 되면서 종목별로 어찌 본다라면 투매 사실상 패닉 상태로 접어들면서 오늘 시장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약 한 3주 정도가 남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금통위에서 일단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아마도 올려도 최대 0.75%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미국과 기준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아마도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난 그 다음 주에 미국 연준은 역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존에는 0.5%포인트 차이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이제서부터는 0.75%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두고 미국은 앞서가고 우리는 쫓아가게 되는 형국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대 4.5% 정도가 유지가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낮은 수준일지라도 3%대 후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일단 시중 금리 그다음에 주담대 여러 가지 금리 상황들 보셨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8% 이상 10%에 근접한 일반 시중 금리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시중 금리 올라간다. 자, 돈을 안 씁니다. 자, 돈을 안 쓰게 된다는 것은 일단은 일반적인 재화, 일단 소비 시장의 어떤 물가 자체가 급등한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일반 소비 심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춤하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느냐? 일반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뭐 가전제품이 될 것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강 제품이 될 것이고요. 또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의약품 또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여러 음료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자, 기업들에 있어서는 재고는 말 그대로 부채가 될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올 시장의 어떤 가장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지 않은 몇 가지 변수 중에 가장 근거 있는 어떤 팩트가 좀 될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를 계속적으로 녹여내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공단과의 어떤 지금 달러와 원화, 그러니까 스와핑을 좀 한다고는 하는데 이건 뭐 같은 식구끼리 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서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조차도 환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언론에서는 아주 좋은 호재다라고 또 얼핏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가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것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현재 미국의 지금 채권을 단기, 장기를 대량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달러를 매수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좀 특이사항이 좀 있던 기사를 좀 보니까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해외여행이 급증하게 되면서 달러 매수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이 전체 시장을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뒷공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힘겹게 정말 지친 상태로. 이 상황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아쉬운 부분 좀 아쉬운 대로 대응하고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위원분들이 너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니까 지금 댓글창에 조금 말씀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송에는 두 분의 비둘기파 두 분, 약간 매둘기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님은 매둘기시죠? 바뀝니다. 그때그때 좀 다르다. 그때그때 바뀝니다. 약간은 좀 매파적인 그런 성향. 고집안부립니다. 네, 이렇게 정말 유익한 방송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긍정적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이 되게 큰 상황입니다. 손실권이라도 매도를 하고 지금 현금을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 생각 오락가락 하시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세워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비둘기님,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어떻게 해볼까요? 비둘기라고 하니까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세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 인상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까 앵커는 이런 멘트를 하셨거든요. 네. 채팅창을 보니까 네. 좀 힘들으신 분이 많은 것 같다고. 이게 이제 제가 주식을 오래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힘드시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바로 심리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내가 저 종목을 못 사면 바보 같고 막 그랬을 때가 언제였죠? 삼성전자 96,000원일 때입니다. 그때는 온통 낙관론이 일색이었습니다. 그 10만 전자, 12만 전자 조금 잡수시겠다고요.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저는 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일날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지난 다음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패닉이시지만 좀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저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또 이제 추가 조정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아까 차트 보셨죠? 코스피가요. 8월부터 아예 소리 못하고 13%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16% 빠졌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종목별로 30%가 기본적으로 빠지거든요. 망연자실하실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돈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바겐세일로 보입니다. 단 지수 방향성 확인 때까지는 지금은 절대 추세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뭐냐면 지금 스타카토로 제가 토요일에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짧게 끊어치고 또 먹고 나오고 늘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 역시 바닥 종목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RCK 같은 거 잠깐만요. 예, 코오나테크를 먼저 볼까요? 코오나테크 같은 거 보게 되면 코오나테크를 지금 차트를 저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오나테크놀로지도 오늘 같은 장에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ICH 이것도
좀 짭짤한 수익을 들어요. 다 7, 8%씩 올랐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뭐냐? 그 아까도 이제 거기 보니까 무슨 뭐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게 아니죠. 100점 매매로 다 수익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뭐 방송이 몇 개월째 못했지만 지수는 그냥 참고일 뿐입니다. 얼마나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은정보 위원은 오늘 같은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저점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정말인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시장이 이제 거의 바닥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집어볼 만한 섹터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시장은 힘들지만 보면 이제 제가 전에 우리 그 앵커님께 드렸지만 우리나라 치고 일주일이 멀다고 항상 테마주가 나오죠. 네. 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바닥에 있는 테마주라든가 개별주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나 이제 좋은 정보님께서 항상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이제 좀 추천도 하고 잘 잡아내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 제 차트가 보이나요? 차트가 보이면은 예, 제 차트 보면 방금 우리 조문 정모님께서 RCH라는 이제 종목을 이제 오늘 추천하셨는데 보시면 이런 종목이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8,000원짜리가 지금 뭐 17,000원 반토막이 나가지고 양음양 패턴 나오는데 이런 게 바닥이죠. 또 예, 보시면 이제 방금 코나 테크놀로지도 보시면 자, 여기나 2차 상승 바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이런 종목을 제가 볼 때는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단타나 좀 단기 승부로 한 2박 3일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뭐 우리 나인원 의원님은 이제 현금을 들고 단타를 잘하시고 단기 승부를 잘하시고 저나 이제 좋은 종목이면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 가지고 또 단기나 단타나 단기 뭐 2박 3일 일주일 정도 잘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잘 저희가 추천한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의원님. 네. 네,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니까 지금 다들 도망치고 싶으신 마음이 되게 크니까 오늘 이렇게 투매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작에 대해서 사실 뭐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겠죠.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방송을 출연부터 앞서 이제 최명성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그날 그때 이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주도주 위주로 뭐 단기 거래도 하고 뭐 스윙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장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그동안 지금 1년간 결과론적으로라도 일단 저점을 계속적으로 이탈하면서 오늘은 올해 최저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 내에 주식을 막연하게 홀딩하고 손절 안 하고 버텨서 언젠가 오르겠지 기다린다. 자, 아마 오늘은 기존에 손실이었던 게 아마 손실이 더 커지셨을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딱 한마디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대는 외국인도 기관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아니고요. 어찌 본다면 20대, 30대의 젊은 트레이더가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입니다. 그 친구들은 어찌 본다면 수익이 났을 때 크든 작든지가 일단 수익을 지키고 현금을 만들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거나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 새롭게 진입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오셨던 그 방식과는 편이하게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가까운 어떤 증권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승률, 어떤 수익률 대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상 상위 입상자는 거의 20, 30대가 전부입니다. 말 그대로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모멘텀 트레이딩을 최단 시간 내에 주식을 최대한 보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과연 이게 옳은가 나쁜가 뭐 여기저기서 왈가왈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돈 번 사람이 승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기존에 손실이었는데 더 손실이 커졌다. 지금 멘탈이 털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될까? 비중을 줄일까? 자,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대금이 없다. 줄이십시오. 일단 거래대금이 오늘 하루 왼종일 5억도 안 된다. 10억도 안 된다. 그런데 전저점을 이탈했다. 일단 앞으로도 시장이 반등한다 할지라도 그 종목은 특별한 뉴스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횡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늘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법니다. 일단 내가 지금 현재 1억으로 시작했는데 5천 남아가지고 5천 가지고 1억 벌 생각하니까 힘든데 그냥 5천으로 내가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용기 가지시고 가능성 없고 가망 없는 거 과감하게 좀 잘라내시고 현금 주신 다음에 또 시장 다시 한번 앞서 어드바이저님들 말씀대로 또 반등세 나올 때가 있을 테니까 그에 맞춰서 다시 또 차근차근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는 현금 보유도 정말 중요한 전략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 잘 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 속에서 저가에 담아볼 만한 유망주 어떤 게 있는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좋은정보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지금 담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종목 말씀에 앞서서 우리 최명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돼요. 아까 제가 방송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대신 차트 띄우고 잘해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뭐 시간도 이제 앞에서 많이 할애했으니까 네. 간략간략히 몇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율주행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 대장은 역시 우리 최명수 의원님 추천주 모터렉스입니다. 이거 이제 11선 좀 지지하고 있고 양양 은폐틀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에서까지 올라서 내일 또 한번 시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AI에서는 누닛이라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내렸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지수 보면서 많이 내렸는데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매도는 아니라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저의 마인드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로봇에서는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얘가 협동 로봇에서 탑픽이거든요. 이런 창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예,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비둘기파 좋은정보위원은 유망할 만한 종목, 세 종목이나 주셨으니까요. 잘 담아두시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비둘기님, 우리 최명상 위원님. 네. 네, 어떤 종목 지금 담아두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 종목 상당히 신경 써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경기 방어주라든가 주가 방어주 내지는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제주은행이라든가 푸른저축은행 거의 더블 갔는데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이름은 삼성생명인데요. 바로 도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기간, 특히 연기금 쪽에서 단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삼성생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대 이제 보험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전에 13만 원짜리가 반토막이 나왔어요. 지금 6만 원대인데 이제 찍고 올라가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힘들 때 이런 삼성생명 같은 거 보면서 대응하시면 손절가만 좀 6만 원 지지하고요. 손절가 6만 원 지지하고 대응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방어주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삼성생명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홀로 매파를 외롭게 담당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차마 위원님은 매파시니까 종목까지는 못 여쭤보겠어요. 대신에 네. 실전 매매 또 잘하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날 어떤 걸 좀 캐치하면 도움이 되는지 짚어주실까요? 자, 일단 뭐 제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모르겠고요. 제 마음이에요. 매도, 제가 정했어요. 네, 매도 빨리 맞으면 낫다고 어차피 상황이 네. 벌어질 것에 대해서 불안감,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거는 썩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일단 지금 화면에 한 가지 거래 내역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SCI 평가 정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 오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주담대 여러 가지 어떤 시중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에 따라서 가격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오후장 시간대를 좀 보시게 된다면 BS, BS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말 그대로 그날의 최저점 부근에서 물량을 모아서 그날의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형적인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될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트레이딩 결과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이런 거래를 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노력 정도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어서 이루다 역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이저기기 미국의 FDA 임상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뉴스가 나왔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뉴스가 붙어야지 거래가 터지고 또 다른 이들이 시세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비싸게 주식을 팔려고 애를 쓰고 또 누군가 더 싸게라도 주식을 팔려고 애쓰고 이런 어떤 트레이딩이 좀 발생하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과 투매가 나왔는데 이 구간 내에서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수익을 취해야 될 것이고요. 막연하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은 생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위원들의 전략들 그리고 유망주까지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파리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연설을 합니다.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아베 전 총리 국장 조문을 위해 방일하는 계기에 같은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과 내일 오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3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를 엽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세부 정책 과제 등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내일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에서는 소비자들이 예상한 앞으로의 1년간 물가 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지난달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나올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백전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가온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6월 8일 25,450원에 매수를 해서 7거래일 만에 39,500원 찍으면서 55.21%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장중에 7% 가깝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위원님. 네. 지난주에 분명히 AS 짚어주시면서 재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장이랑 상관없이 3거래일이나 연속 상승 마감을 했네요. 예, 핵심은 네.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달 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들고 나왔느냐. 맥주 의미 때문에 들고 나온 거예요. 네. AS에서.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회자되기 전에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들이 화나올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이제 정고점에서 충분히 줬거든요. 여기에서만 해도 30몇 % 수익 났습니다. 이 장에서.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잠시 한 템포 쉬고 혹시 3만 원 이하로 오면 그때 관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수익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모트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7월 26일 11,750원에 진입을 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가 18,800원 찍으면서 현재 60%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네. 역시 차트 보니까 바닥에서 잘 잡아주셨네요. 네네. 네, 바닥 대비 지금 18,000원 거의 60% 이상 왔는데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으면서 한 11% 정도 빠졌는데요. 시간 후에 이제 한 4.3%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자율주행차의 대장주인데요. 이 종목은 16,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16,000원이 깨지면은 뭐 전량 매도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유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외에서 4%대 또 급등세가 나온 만큼 아직 시세가 안 끝났다. 16,000원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전 매매의 달인 나인원 위원님의 대원화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7월 15일에 3,020원에 매수를 해서 급등세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장중에 12.52%나 급등을 하면서 오늘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3,820원 찍으면서 26.49%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위원님, 네. 물론 오늘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이렇게 급등했던 걸 보면 굉장히 강한 종목 같아요. 자, 일단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도 나오죠. 일단 공급량이 딸리거나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새로운 개발처를 찾고 있는데 일단 캐나다 광물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권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방으로 3,150원 가격 이탈치 않는다라면 일단 지금 현재 안정권이를 좀 보셔도 되겠고요. 반등시마다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할 시에는 수익실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사고 파는 행위를 같이 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우리 세 분들의 새로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금백전 포착의 달인 조은정보위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뭐 인공지능 그 AI 코난 서치 이것이 아주 공공기관에서 51% 조매하고 있고 뭐 SK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26% 지분, 한국 카이에서 한 10% 가지고 있네요. 실적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178억, 매출의 영업이익도 한 22억. 한번 차트를 볼까요?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네요. 이것이 변곡점인 것 같고요. 가격 전략액은 시초가에서 26,000원 정도 매수, 매도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 3만 원
8번 잡아주셨네요. 위원님이 평소에 신규 상장주로 큰 수익 내신 만큼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아까 제가 삼성생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가벼운 종목 하나생명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생명이 이제 금리 인상 및 경기 방어주격인데 바로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기관 쪽에서 2주 연속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했는데 이 종목 매수가는 2,300원, 목표가 2,700원, 손절가 2,200원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 하나생명 목표가 2,700원 바라보시고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의 달인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이실까요? 상당히 좀 고심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개별주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국전약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샤페론 IPO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얼마 전에 몇 가지 발표 사항들도 있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이 돼서 시장이 좀 진정되면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 내에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상승세에 함께 좀 상장을 신규로 좀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국전약품은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샤페론의 지분은 1.28% 아주 작습니다. 전형적인 테마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샤페론 같은 경우 염증 치료제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해서 생산한다기보다는 기술 수출에 아마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지니 그 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9,000원대 조정과 눌림 중요 가격대 지지 가격이니까 그 점 참고들 하시고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주 IPO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샤페론 관련주로 국전약품 제시해 주셨네요.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황금맥점 포착의 달인 조은정보 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직접 소개 좀 해주실까요? 참 이런 날은 무방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솔직히 이럴 말씀드려서. 때일수록 더 좋은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저는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개인 투자분께서 손해보는 그런 매매 패턴이거든요. 저는 아까도 이제 가격 메리트란 만족한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은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ICH, 코나 테크놀로지 다 7, 8%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세비캠 그들이 아니라고 할 때 170% 여러분께 수익을 드렸습니다. 가온칩스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저점에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AS면서 지금 관심 주십시오. 좋은 수익을 냈잖아요. 계좌 많이 아프시죠? 이게 바로 지수보다는 우리가 종목에서 승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많이 힘드신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글쎄, 지금 영웅주가 탄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 또 좋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명수 의원님이 늘 무방할 때 새 종목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엑기스 종목 딱 2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용기 잃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픈 계좌 치유할 특급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정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조은정보위원 사진 아래에 있는 주황 색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현재 상황 미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모두 다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 약간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이 0.56%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S&P 500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알 수 없고 변동성도 심한 시장이지만 시장 방향성에 구애받지 않을 만한 유망한 종목 저희는 내일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11시 무료 방송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